명품 등을 국적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모녀가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경영 참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진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리고 또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 결과? 그렇습니다. 사실 예측된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 사실로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기각됐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법 위반, 마치 개인이 어떤 그 필요한 그 물건들을 해외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놓고 마치 그것이 이 대한항공의 물품인 것처럼 속여서 이 수입을 했다라는 취지로 했었는데요. 네. 조현아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네. 그리고 그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사회봉사 시간 80시간을 붙였는데요. 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직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노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회봉사 명령까지 붙여놓은 게 그 흥미로웠던 것이고,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범행 횟수나 밀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진 않다. 다만 보통 이제 밀수 같은 경우에는 짝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시장 교란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수입해서 결국 그로 인해서 시장 교란했는 이런 부분까지 크지는 않다.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을 종합해서 결국 그 징역형은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가사 도우미를 이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모습이었는데 재판에서 법을 잘 몰라도 잘못은 잘못이다라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두세 달 전이었습니까? 그 엄마인 이명희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딸에 대해서 나오면서 딸한테 미안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있어 그 한간에 논란이 됐었었는데요. 예. 첫 재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몰랐고 회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했는 반면에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을 몰랐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잘못이다 해서 1회부터 자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최종적으로 재판이 마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명희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해서 그 자백을 하는 쪽으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쨌든 법을 몰랐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그 선고에서 이 그 집행유예가 됐던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무죄로 해서 계속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선고를 받아서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종합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요 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이제 벌금 3천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다음 달 2일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백을 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뭐 지금 한 5년 동안 11명 정도의 어떤 산업 연수생을 이 가사 도우미로 불법적으로 썼다는 사실은 있습니다만 네. 결국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봤을 때에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 또 그리고 본인들이 주도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는 검찰이 구형을 했는 것처럼 일부 그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그 높은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최근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복귀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네. 회의하는데 물컵을 던져서 사람에게 회의를 방해했다. 뭐 이런 네네. 거에서 업무 방해와 폭행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컵 갑질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뭐 업무 방해는 자기의 업무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업무 방해가 되지 않고 또 뭐 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받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책임은 사실 그 면책받는 것이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해서 지금 한 14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복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지만 특히 지금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대한항공 내에 있는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특히 그 KCGI 그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급 주고 퇴직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시기 내에 복귀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한진칼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번 있었던 말씀하신 그 물컵 갑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회사 주가 하락을 비롯해서 주주한테 끼친 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회복되기도 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경영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그 강성부 펀드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경영 복귀에 법적 책임 법적 제한은 없다라는 점에서 네. 어쨌든 경영 복귀 특히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항공 중에 한진칼의 전무 그리고 네. 정석 기업의 부사장으로 예. 지금 그 복귀를 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보면은 국민의 시각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경영권을 최대한 방어해서 경영권을 안정시키겠다 하는데 좀 방점을 둔 그 어떤 강공 드라이브가 아닌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조 전 부사장과 또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 뭐 이제 구속을 면하게 됐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어떤 경영 복귀가 좀 이제 가셔야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이었죠. 실제로 경영에 복귀까지 했었다가 네. 결국 그 무렵에 또 그 물컵 갑질이 얘기가 되면서 그렇죠. 이 그 돌아가신 그 선대 아버지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 회장이 나서서 조영 경영에서 회장이, 네. 물러나라라고 예.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된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나왔고 네. 더불어서 이와 같은 그 가사도우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이 그 대한항공 사내 이 정관상 이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복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이 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받은 경우에는 등기이사는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의 어떤 이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부 정관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집행유예나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즉시 기존의 이사회 측에 있었던 사람도 즉시 어떻게 사퇴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경영권 복귀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주 제한을 사실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와 같은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 제한이 이미 채택되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막내인 조현민 그 전무가 복귀한 이후에 지금 그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어떤 시차를 두고 복귀할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지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귀가 좀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족들끼리 이제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가는 뭐 경영권을 다른 쪽에서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 상속받은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면은 결국 어부지리로 이 KCGI 펀드 쪽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이대 주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위기감에 이와 같은 그 빠른 신속한 대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경영계 내에서는 이른바 한진칼의 천하 3분지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네. 대한항공은 이 아들인 조원태 회장이 그리고 네. 또 진에어 저가항공인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조현민 부사장이 그렇죠. 또 나아가 한진칼 호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현아 부사장이 맡아서 이렇게 경영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들었었는데요. 결국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가족이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적어도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지분이 어떤 그 강성 펀드나 다른 펀드에 비해서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해서 네. 경영권 복귀도 최대한 빨리 하고 적어도 내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승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고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이 아닌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뭐 지금 경영 복귀를 한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조현민 전 전무후 같은 경우는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강성부 펀드 KCGI에서 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또 다른 주주들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주식회사란 것은 물론 여론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그 주식의 숫자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그 조씨 일가 같은 경우에 가진 그 전체적인 지분이 한 30% 안 될 정도에 네. 남짓되는 반면에 지금 KCGI 펀드 같은 경우에도 20%가 채 되지 아니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세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그 미래에셋 대우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 그 강성부 펀드에 대해서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500억 정도를 했던 것에 대한 기한 연장을 안 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예.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그 채권 시장의 큰 손이 한진칼인데 네. 최근에 그 한진칼 같은 경우에 그 내부에서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어떤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투자금융회사에서 인수를 했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금융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는 한진칼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결국 외형적으로 그 자체의 그 조씨 일가와 이 KCGI 펀드 사이의 세력뿐만 아니고 그 우호 세력을 서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략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여론이 이 그 조현아, 조현민 일가에 대해서 결국 좋은 눈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영권을 두고는 결국 그와 같은 눈치를 보기보다는 어쨌든 경영권을 일단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좀 더 앞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대우가 사실 지금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컨설팅을 맡은 업체인데 공교롭게도 KCGI가 주식담보대출로 그렇습니다. 미래에셋대우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그렇죠. 만기 연장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상황은 이제 200억 원을 이제 갚은 상황인 KCGI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 한 두세 주 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6천 원, 7천 원까지 가다가 최근엔 또 4만 원대 초반으로 했습니다만 주가가 오를 경우에는 사실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그 주식을 사기가 사실 매입하기가 되죠. 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 자금 예. 부담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까지 지금 거부되고 있어서 과연 누가 경영권을 쥘지에 대해서 누가 그 백기사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경영권 그 주식시장에 아주 여전히 어떤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2일이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또 다시 KCGI는 그 자금을 상환해야 되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분을 늘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다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성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1차 펀드를 하고 또 2차 펀드를 했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 주식 평가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만간 투자 설명을 해서 전에 못지않은 그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네. 현재 어떤 그런 주식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 어떻게 보면 문제를 부닥쳤지만 또 다른 우회 새로운 펀드 그 어떻게 보면 론칭을 통한 이 그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을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사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와 같은 강성부 펀드의 어떤 그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절차에 성공을 거둘 것인지 이 부분도 앞으로 그 한진 경영권의 어떤 향배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차피 지금 수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주주들의 마음을 또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진이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을 우선시해서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주주들이 또 등을 돌릴 위험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소수 주주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는데 네. 결국 지금 그 조현아, 조원태, 그 조현민이 만약에 전부 다 그 경영권을 복귀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부양되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회사 자체의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주주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보다 지금 현재에 있는 오너의 어떤 경영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이 높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새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상속을 통해서 능력이 아닌 상속을 통해서 해서 했는 결과
경영에 따르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경영권 복귀를 통해서 어떤 화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한마디로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가가 부양되고 어떻게 보면 주주에 대한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할 경우에 결국 앞으로 누구의 승자가 될지는 그와 같은 경영 성과에 달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조원태 회장도 그렇고 조현민 전무도 그렇고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아직 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조중은 그 할아버지인 네. 선대 창업자부터 해서 그 아버지까지는 사실 조양 회장까지는? 조양회 네. 회장까지는 수송 보국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항공에서 이제 그 화물 항공에 대해서는 전 세계 넘버1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와 같은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과연 지금 재벌 3세에서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경영권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성과로서 승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이 사상 누각이 될 수 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진그룹의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